수익률이 좋은 상품을 만들기보다는 중국 정부가 싫어하지 않은 상품을 만드는 게 채권은 되겠지, 뭐 국채 아무 우리보다 뭐 높으니까 되겠지 이런 마인드로 해서는 절대 안 돼. 리테일 자금 모아가지고 또는 기관 투자가 정말 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이냐 아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간 전망대에서는 RQP를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과 수익 창출에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계시니까 뭐 전화 많이 문의 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운영사들이 RQP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사실 저는 운영사보다 보험사들한테 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세미나도 더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제일 궁금하신 건 그거죠. 우리가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냐는데, RQP는 뒷부분에서 이제 안유아 박사님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보험사나 공적기금들이 받을 수 있는 라이센스는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아요. 92%가 운용사의 컬러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7%도 다 이제 증권사의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는 운용사 중심의 그런 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실무적인 어떤 조율 과정을 겹치면서 보험사들이나 이쪽도 들어갈 수 있는데 우선은 자산운용사가 중심이 되는 시장이 만들어질 것 같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국 투자에 대한 커리어가 있는 QP 라이센스를 좀 먼저 받았던 기관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사들이나 공적기금이 관심을 가지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도 저금리에 추세적으로 들어간 걸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쪽에서 어떤 기회를 중국에서 찾기 위해서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가까운 그림에서 대만을 보시면 대만은 우리보다 10년 정도 저금리를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만이 중국의 어떤 예금이나 이런 고정수익 상품들을 통해서 저금리에 대한 그림을 빠르게 변화해 나가고 있는데 한국도 그런 그림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도중에 조금씩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 RQP가 이제 QP보다는 기존의 QP보다는 이제 뭐 장점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RQP하고 QP하고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 그 안유호 박사님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화면에 나가야 되니까 QP하고 RQP가 일단은 먼저 사전적으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왜 QP를 도입했냐, 왜 RQP를 도입했냐, 그 차이는 일단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QP는 사실은 중국에서 과거에 자본시장을 개방하려고 했는데 특히 이렇게 외국인 기관 투자를 좀 끌어들여서 자국의 좀 선진화를 이루고자 하는 차원에서 자본시장 개방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조치로 QP라는 라이센스를 도입했습니다. 근데 RQP라는 이 R은 위안화입니다. 다 아신 내용이겠지만, 근데 이거는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위안화를 영내로 본토로 송환하기 위한 통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있는 위안화란 의미고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통로의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한도가 한국이 받은 게 지금 800억 위안이고요. 내려놓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계획을 보면 RQP는 거의 제약이 없습니다. 상품에 대한 제약. 근데 이제 우리 박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에 대한 50% 제한이 있고요. 근데 이거 조만간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은 20%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RQP는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편하겠죠. 그리고 최소 자본 투자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쿼터를 받아서 이게 6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그리고 2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는 최저 자본금 요구도 있습니다. 근데 RQP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겠죠. 그리고 원금 송금 금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QP는 개방형 펀드는 3개월 한 번씩 가능하지만 RQP는 수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유형이라는 게 사모펀드 뭐 이런 개념인데요. QP는 1년 단위로 가능한데 이것도 사실은 1년 단위로 지금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이익이나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QP는 사실은 뭐 지금 매월, 예를 들면 사모펀드는 매월, RQP도 매월이지만 공모펀드는 매주, 이거는 매일입니다. 개방형은 좀 공모펀드 좀 편하죠. 그래서 매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 입장 굉장히 편하겠죠. 이거 말고도요,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RQP하고 QP를 보실 때
왜 RQP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냐? 사실은 QF는 채권 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채권 시장에 들어갈 수익률이 과거에는 2011년까지 연 평균 수익률이 7% 이상은 무조건 됐고 환 수익률이 매년 거의 3% 이상 됐습니다. 지금 합하면 10% 넘는 높은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수익률이 많이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채권형 투자가 가장 큰 메리트였습니다. 근데 QF는 여태까지 주식형 중심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품을 다양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태까지 사실은 RQF를 각 지역에서 지금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RQF가 사실은 A주에 대한 투자가 불가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RQF가 A 주식에 대해서도 100% 지분까지 가질 수 있도록 투자 가능합니다. 근데 QF는 안 돼요. A주에 대해서 20% 외자가 20%만 보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RQF는 100% 가능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RQF는 Q보다 훨씬 더 상품 구성 면에서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잘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듣고 다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RQP 라이센스 확보했다고 이제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확보 후에 그 중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이제 각자 중국의 관련 기관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따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사실 이 규제나 이 승인 절차 같은 건 되게 딱딱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실무 참여자가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에서 어떤 그 금융기관들의 가장 큰 저희랑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는 금감원 하나로 돼 있지만 중국은 보험, 증권, 은행이 다 똑같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알파벳 하나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CBRC, CSRC, 그리고 이제 CIRC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이 QP 라이센스는 누가 주냐? CSRC, 세큐리티라는 그 증권관리감독위원회가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외환은 이 세이프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외환관리국에서 핵심을 가지는데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른 컬러가 있어요. QP나 RQP는 똑같이 라이센스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센스에 해당하는 커터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 커터는 세이프라는 외환관리국에서 주고요. 그리고 CSRC라는 곳에서 라이센스를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우선순위가 뭐냐면 먼저 이제 라이센스가 나와야 커터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CSRC에서 이 커터에 대한 심의를 하고요. 그리고 세이프에서 그 펀드의 성격. 사실 중국이 이 주식 50%라는 것도 어떠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강압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그림에서 이제 세이프가 중국이 이야기하는 자본시장 개방의 그림에 맞는 컬러냐. 그러니까 아무리 충족되더라도 해치펀드는 그 QP나 RQP는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채권 중심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중국의 은행 간 채권 시장은 성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은행 간 채권 시장에 들어갈 때만 단 한 번에 더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중앙은행의 사인이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 중국의 이런 그 관리 감독 기관의 차이를 보시면 사실 중앙은행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별도로 분리된 그런 기관이 아니죠. 우리나라처럼 국무원 직속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이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중앙은행도 증권관리감독위원회도 외환관리국도 같은 의미를 보여있기 때문에 세이프와 증권관리감독위를 통과하면 사실 큰 무리는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 기존의 QP 라이센스를 가진 라이센스 홀더들도 사실 채권 투자는 일부긴 하지만 진행을 하는 기관들도 많습니다. 맥커리 같은 경우에는 QP를 가지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은행 간 시장에 들어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은행 간 시장이 아닌 거래소 시장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그 채권을 그냥 그대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똑같은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에서 나오면 QP나 RQP 똑같은 그 인가의 형태를 가진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될 점, 뭐 이런 점 혹시 있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CSRC에 이제 라이센스를 낼 때 인베스트먼트 플랜이나 기간을 중국어로 직접 발표를 해야 되는 아주 번거로운 게 있었는데 사실 이건 이제 생략이 됐고요. 그 인베스트먼트 플랜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아주 핵심입니다. 수익률이 좋은 상품을 만들기보다는 중국 정부가 싫어하지 않은 상품을 만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저도 이제 이쪽에서 실무를 담당하면 사실 이 부분은 뭐 시장 참여자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수탁은행이라고 이야기하죠. 코스트리온 뱅크에서 다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요즘에는 시장이 어때서 요렇게 하셔라.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대로 적어서 내면 되기 때문에
뭐 유의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면 커스터디 뱅크를 잘 만나라 라고 말씀드립니다.